뭐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할 거고 정리만 할 거예요. 외부 자기장이 있을 경우, 외부 자기장이 없을 경우, 이랬을 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죠. 그래서 얘는 강하게 자화가 되고요. 얘는 약하게 자화합니다. 얘는 반대로 자화죠. 얘는 외부 자기장 없애면 자화가 유지가 되는데 나머지는 자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죠? 자기 구역이 있죠?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들이 뭐가 있죠? 철하고 니켈 같은 영구자석이 있죠? 영구자석. 그 다음에 얘는 산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알루미늄, 종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죠? 물, 구리, 유리, 초전도체가 있죠? 네.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걸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자석이에요. 전자석입니다. 여기가 전자석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울에 있어요. 저울에 있고요. 이 저울에 있는 이 자석은 자석이니까 이제 영구자석이죠. 강자성체고요. 자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물체인지는 몰라요. 무슨 물체인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에 얘 그거는 뭐냐는 거죠. 얘 그 저울의 눈금. 저울의 눈금은요. 알짜면 생각해 보면 돼요. 저울의 눈금은 수직항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수직항력이고 그 다음에 중력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수직항력 빼기 중력이어서 이 상태는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얘가 0이면 되는데 이제 자기력이 어느 방향이냐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자기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저울의 눈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일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자기를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자성체는 잘 안 나오고요. 반자성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자성체에서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에 극을 주어줄 겁니다. N극이라고 주어지고 여기도 만약에 N극이 되고 그 전자석이 S극이 된다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일정합니다. 얘는 일정한데 N극, N극이니까 얘가 밀리죠. 자기력이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얘는 크게 증가.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작게 증가. 그래서 크게 증가고 작게 증가고 얘는 일정한데요. 쏘리. 반대로 할게요. 여기를 S로 하고 여기를 N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이게 반대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크게 감소 작게 감소고 반자성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반자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만 증가해요. 그래서 어떤 저울이 나왔을 때는 저울의 눈금은 수직항력이고 그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수직항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으로 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자기장이죠. 3-2에서 자기장의 원인은 전자의 운동 때문이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앙페르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나사 법칙이 있죠. 그래서 직선 도선이 있고 원형 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은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은 K R분의 I, B는 K 프라임 R분의 I, 코일은 B는 K2 프라임의 NI인데 N이 뭐죠? 단위 길이당 코일 가문수에다가 전류를 하고 즉 전류가 이제 자기장의 원인이죠. 오른 나사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오른 나사로 하면은 정리를 하세요. 네. 이렇게 돼서 엄지손가락이 두 개는 전류고 얘만 이렇게 당기죠. 그리고 자기장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왜 그래? 시험에는 보통 이런 게 잘 나오죠. 원형도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2R인데 그러면 요 안에서는 이쪽으로 회전하고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원점에서의 R자 자기장이 0이 되는 그걸 구하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밖에 있는 안에 게 빨갱이가 A고 펄갱이가 B면은 밖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안에 있는 걸로 보면 어떻게 돼? 엄지손가락 이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BA입니다. BA면은 BB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거의 R자 자기장이 0이 되게 하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B는 뭐죠? 나오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K R분의 I 빼기 K 2R분의 I 프라임이 0이니까 I 프라임은 2I가 되죠. 그래서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고 하나 더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I고 여기가 2I면은
뭐 여기. 그래서 여기가 뭐 D고 얘가 ED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의 R자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얘랑 얘의 합성 자기장인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B1이라고 할게요.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나오네요. 나오면은 B2네요. 나오는 건 B2, 2A하고 그럼 요거의 R자 자기장은 나오는 걸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로 한다면은 나오는 게 얼마죠? 2D고 K 거리가 2D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2I고요. 들어가는 거는 빼기 K는 1D죠. 여기서는 1D고 전류는 I죠. 네, 그래서 R자 자기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직선 도선이 겹쳐서 합성된 거라든가 원형 도선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느 방향이냐, 얘가 R자 자기장이 얼마냐, 아니면은 얘가 B0일 때 얘는 몇 B0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력. 뭐 자기력은 나올게. 이거밖에 없죠. 노런체의 힘밖에 없고요. 그리고 들어와. 첫 시간에는 내용 정리하고 둘째 시간에는 모의고사 해볼게요. 그래서 왜? 괜찮아. 그냥 100점은 맞아. 왜? 아니야. 왜 인사를 쓰고 그래? 지금 자기장 정리하고 자기장 자기력 여기 정리하고 있어. 2-2단원. 내가 아까 3-2라고 썼네. 2-2고. 예. 완자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정리는. 그 다음에 완자 안 가져왔어? 응. 그럼 거기 그걸로 봐도 돼요. 예, 어차피 내용 정리라.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인 세타가 붙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세타가 90일 때가 그러면은 뭐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왼손이죠? 그래서 갔다 와. 전류 자기장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개가 전부 수직일 때가 힘이 제일 세다고 했어요. 예. 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죠? 전동기가 나오죠? 전동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동기에는 정류자라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정류자가 뭐죠? 한쪽으로 회전하는 거죠?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로 가자. 전자기 유도. 그래서 이건 패러데이 법칙으로 했었죠? 패러데이 법칙. 법칙으로 했을 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뭐죠? 단면적 변화. 단면적 변화. 이게 변화가 뭐가 되냐면은 단면적, 자기장, 그 다음에 둘 다였고, 패러데이 법칙 자체는 요건데 마이너스 얘는 BLV고 얘는 뭐였죠? 자기장이 변하는 건 마이너스 N은 생략할게요. 예, 그 코일 가문수는. 그래서 뭐가 있죠? A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고요. 둘 다는 여기에
BLV에다가 델타만 CU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요런 자기장이 들어올 때, 요런 자기장이 있을 때, 얘가 여기 들어올 때, 중간, 나갈 때, 등 속도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는, 여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잖아요. 전자기 유도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기억나냐? 전자유도가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그냥 애교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외력이에요. 자기력이 아니라. 이건 외력이고 이게 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을 쳐맞는 애가 얘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쳐맞는데 얘가 다가올 때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제가 청력이고 들어오는 게 싫은데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얘를 이쪽으로 끌어야 돼요. 끌지 않으면은 얘가 등 속도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청력이 작용해서.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외력이고 자기장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예, 유도전류는 위로 흘러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이걸 외우세요. 시계 반대예요. 그냥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반대로 나오면은 반대라고 쓰시면 되니까. 시계 반대로 유도전류가 흐르고요. 이쪽으로. 얘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가운데는 유도전류가 0이에요. 왜 0이죠? 자속 변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겠죠? 뭐. 여기는 반대입니다. 시계 방향이고요. 여기도 청력입니다. 여기는 인력이에요. 얘가 나가는 거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 자기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기장인데 그림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림은 이렇게 나오고 일정하게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를 준다 그랬었죠? 자기장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 요렇게 돼서 요거 기울기가 요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그랬었죠? 기억나냐? 그래서 유도전류가 어디가 더 세죠? 여기 유도전류보다 여기에 유도전류가 더 세죠? 크기는. 방향을 볼까? 얘는 점점 더 세지니까 이 세지는 게 좋아 싫어? 싫다고요. 싫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러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계 반대고요. 얘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시계 방향이겠죠. 이렇게 되고요. 둘 다는 니네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제가 뭐라 그랬었죠?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다를 때 여기가 B0면은 플러스 B0면은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마이너스 2B0일 때 요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의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델타 B인데 델타 B가 얼마니? 마이너스 B, 얘가 2B0겠죠. 얘가 두 개 있으니까 2B0 빼기 B0죠. 답에 LV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다 더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나오면 이제 선덕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시험엔 이런 게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그냥 아마 얘가 나오지 않을까요? 요거 터널 가는 거. 쓰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자연악화를 위치 에너지만 있다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여기를 들어가는데, 자기장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얘가 그래서 제일 어려울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술 과정처럼 공부해도 되는 분야가 있고요. 상대성 이론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그리고 제가 여기다 뭘 놓는다 그랬었죠? LED를 놓는다 그랬었죠? LED는 한 방향으로 켜지니까. 그러면은 얘는 청력을 받고요. 얘는 인력을 받지만 힘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힘의 방향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류 여기서 LED가 ON이 되면은 여기는 오프가 됩니다. 무조건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여기가 만약에 시계라면은 여기는 유도 전류가 반시계죠. 시계 반대죠. 근데 전류의 크기는 처음이 더 크겠죠. 그래서 속도도 얘가 더 빨라요. 속도가 얘가 더 빠른 거죠. 당연히 힘도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게 전자기 유도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어렵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단원으로 가자. 그냥 한 번에 정리할게요. 예. 네. 여기 선덕은 여기 안 들어가죠? 선덕은 듣지 마세요. 네. 문제 여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올 거예요. 3-1 간섭이죠? 간섭. 간섭은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 있죠? 그래서 델타라는 게 나와요. 델타가 뭐죠? 경로차 또는 광로차라고 할 거고요. 경로차로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얘는 파장의 정수배입니다. 혹은 반파장의 짝수배예요. 이게 반파장이죠? 요거가 짝수배예요.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있죠. 상쇄 간섭은 뭐죠? 반파장의 홀수배죠. 그리고 M은 얼마야? 0, 1, 2, 3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위상차로 보면 뭐야? 위상차로 보면은 없거나 360도, 얘는 180도죠. 그다음에 뭐 720도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의 간섭으로 가면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빛이 간섭 무늬가 생기니까 빛의 파동성을 얘기했고요. 다 그런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서 공식 배웠냐? 여기서 경로차 요거 배웠니?
L분의 그 뭐지? 학교에서 요 공식 배운 사람? 응? D 사인 세타 이런 거 배운 거 있냐? 뭐 L분의 X 뭐 이런 거 배웠냐? 안 배웠어? 안 배웠으면 안 가르칠게.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비싸가지고 여기에 이제 간섭무늬가 생기잖아요. 간섭무늬가 생길 때 이게 명이고 얘가 암이죠. 암이고 암이 상세고요. 명이 보강이죠. 근데 시험에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시험에서는 간섭무늬가 커질 수 있는 거, 간섭무늬 간격이 커지는 거 뭐죠? 요 사이 두 슬릿 사이 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절을 생각하면 돼요. 회절에서의 틈이 좁을수록 이게 잘 퍼지죠. 그래서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면 돼요. 파장이 길수록 그 간섭무늬가 더 잘 퍼집니다. 왜냐하면 회절에서 파장이 길수록 잘 퍼지는 거랑 같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뭐죠? L이라 그래서 스크린까지의 거리, 이게 길수록 세요. 이건 아무래도 여기 있을 때 빛이 더 퍼지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건 잘 안 묻고 보통 요거랑 요걸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배웠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공식으로 안 배웠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섭에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제 굴절로 갈게요. 굴절은 매질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넬의 법칙이 나오죠. 스넬의 법칙. 그래서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인데 보통은 이렇게 표시하죠. 사인 관계식을 쓰고 파장은 같은 첨자고 속도도 같은 첨자인데 굴절률만 반대여가지고 굴절의 법칙인 스넬의 법칙이 나왔고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걸로 외우시라 그랬죠. 물보다 공기에서 속도가 느려요. 공기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데 여기서는 느리고, 왜냐면 얘는 밀도가 크고 얘는 밀도가 작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법선을 그려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법선을 그리는데 법선을 수직이고 이게 입사광이고 이게 세타1 입사각이면은 여기보다 속도가 여기가 느리죠. 같은 시간에 얘는 이만큼 가는 얘는 요만큼 가니까 이거 직관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굴절광이고 여기가 세타2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간단한 계산 정도? 학교에서 이거 상대 굴절률이라고 배웠니? 앞에가 분모가 오고 뒤에가 분자가 오고요. 이게 상대 굴절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록 렌즈로 갈게요. 오목 렌즈는 쉬워요. 그냥 무조건 초점이 빛이 퍼지는 거고,
그래서 물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R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물체가 R에 있을 때, 물체가 초점보다 크고 R보다 작을 때, 물체가 초점에 있을 때, 물체가 초점보다 안에 있을 때. 왜? 힘들어? 나도 힘든데? 정리 안 해? 그래서 상하고 크기 이거 볼까요? 여기 놓을게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렌즈가 이렇게 돼 있죠? 렌즈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를 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를 원으로 보시다 보면은 여기가 R이 오고 요거의 한 절반 정도가 초점이에요. 이게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초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점이 나오고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R이 나오는 거죠. 얘랑 비슷하게 R이 나와요. 네. 그래서 물체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원래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세 가지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있을 때는 초점을 지나고요. 여기서 초점을 지나면은 직선으로 나가서 중심선은 여기로 가니까 상이 작아지죠. 그래서 상은 실제로 여기 모여요. 여기서 모여서 생깁니다. 그래서 실상이고 크기는 원래 값보다 작아져요. 크기는 작다고요. 작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곡률 반지름하고 초점 안으로 들어오면은 얘는 초점을 향하고 초점을 지나는 거는 다시 이거 직선으로 나가고 중심을 쏜 거는 이쪽으로 하니까 상이 커지죠. 이렇게. 입상이라 그래서 이것도 있죠. 거꾸로. 알았어요. 거꾸로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돼서 얘는 실제로 빛이 모였으니까 실상이고요. 얘는 이제 크다죠. 일단 거꾸로죠. 그럼 얘를 유추할 수 있어요. 얘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 있으면은 실상은 똑같이 되고요. 작다 크다의 중간이 뭐죠? 같다죠. 거꾸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꾸로는 변함이 없어. 근데 얘로 해볼게요. 초점 안에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된 게 초점을 향해서 가지만 평행하게 쏜 게 여기서 초점을 향했으면 이 빛은 아무런 저 빛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아무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쏜다 그랬었죠? 중심을 쏘면 어떻게 돼? 요거랑 요게 만난다 그랬죠? 상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뭐니? 일단 허상이야. 실제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이 아니고요. 당연히 크고요. 얘는 똑바로 돼 있죠? 그러면은 실상에서 허상으로 그 다음에 거꾸로 됐다가 똑바로 되려면은 초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상이 맺히지 않아요. 상이 맺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니?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렌즈에 접근할수록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돼요. 따라서 렌즈에 접근할수록은 상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작은 실상이었다가 점점 다가오다가 상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허상에 크고 똑바른 게 된다. 그게 어디야? 초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볼록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목 렌즈는 오목 렌즈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오목 렌즈는 항상 어떻게 되죠? 오목 렌즈는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항상 크기가 작은 똑바로 된 허상이죠. 얘도 어쨌든 접근하면은 작지만 상이 커지긴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예, 볼록 렌즈 리소그래피는 한번 읽어보세요, 니네. 그 반도체 공정 때문에 자꾸 이걸 강조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볼록 렌즈 이용해가지고 선을 축소해가지고 작은 그림을 그린다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광전 효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광전 효과. 광전 효과는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이 V는 H, F-F0였죠? 이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였죠? 그리고 요거는 빛의 파장, 빛의 진동수, 그 다음에 이거는 금속의 고유 진동수였죠.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죠. 빛의 진동수가 금속의 고유 진동수보다 크면 어떻게 돼? 광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뭐니? 광양자라고 하는 빛하고 광전자가 몇 대 몇 충돌이야? 이게 얘네가 충돌하는데 1대1이라는 거죠. 1대1 충돌을 해서 입자성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아까 간섭은 파동성, 얘는 입자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컬러 필터라든가 CCD 소자라든가 그런 건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파가 있었죠. 물질파는 물질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움직이는 물질은 파동성을 갖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였죠? 이게 파동에서의 운동량이고 입자에서의 운동량인데 이게 같으니까 그래서 드브로이파가 나오죠. 파장이 mv분의 h였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데 뭐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와요? 데이비슨 거버랑 톰슨 실험, 톰슨의 회전 실험, X선 회전 실험으로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다 라고 하고 분해능이 나올 거고, 그래서 실험 두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분해능 알죠? 분해능은 파장에 반비례한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광학현미경으로는 안 됐었죠. 뭐가 안 돼? 광학현미경으로는 파장이 길어서 바이러스를 관측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였죠. 네, 왜 감동적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할 게 많아서. 이러지 않고 시험 보면 더 못 보지 않을까? 아닌가? 똑같아? 똑같냐? 잘 볼까? 못 볼까? 주사랑 투과랑 주사는 얘는 그거 뭐죠?
얘는 배율이 더 좋고요. 얘는 3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샘플을 얇게 해야 되고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전자현미경에서 중요한 게 자기 렌즈 있다는 거. 이게 전자현미경이잖아요. 자기 렌즈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펙트럼은 여러분 아시죠? 이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하고 수소 원자 모형,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다이오드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축전기. 니네 축전기 들어가지? 서울사대부고. 그거까지 하고, 할게요. 보호의 원자 모형 가자. 제목만 읽어도 이렇게 나들 어쩌라는 건지. 이게 스펙트럼은 알 거고,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죠. 양자 조건이 있고요. 이건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데 외울 필요 없고, 양자 조건은 뭐야? 전자 궤도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는데, 잘 모르면 그냥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라 그랬었죠. 각 운동량이 양자화돼서 그래서 그냥 안정적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러더포드 원자 모형으로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진동수 조건은 뭐죠? 2의 n-2의 m은 HF고, 이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뭐예요? 이거는 이 빛이, 빛 에너지가 뭐가 됐다는 거야? 양자화 됐다는 거죠. 그리고 n이 항상 m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내려올 때는 빛을 방출하고,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올라갈 때는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라이먼, 에너지 준위로 갈게요. 이제 에너지 준위, 이거 먼저 쓸까? 이거 쓰고 하자. 이때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했었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를 n의 제곱으로 나눴었죠? n의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특정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뭐가 된 거예요? 양자화 되어 있는 거죠? 정수가 들어가면 양자화 되는 거라 그랬었고, 제가 라이먼부터 해볼게요. 라이먼, 발머, 하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자유전자. 그러면은 양자수가 얼마죠? 양자수 n이 얘가 1이고 2고 3이죠. 얘는 무한대입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력은 어떻게 돼? 여기는 세요. 이쪽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세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약해져요. 왜 그렇죠? 수소 원자가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전자들은 요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전자수로 전기력이 세겠죠. 근데 에너지 값은 달라요. 에너지 값은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의 1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의 제곱입니다. 여기가 3의 제곱이잖아요. 여기는
무한대 제곱이니까 얘는 0입니다. 0이니까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경향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에너지에서 진동수는 어떻게 돼? 진동수는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큰 거죠.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전자가 전이 될 때 그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때 에너지에 뭐예요? 진동수가 있습니다. 진동수. 진동수는 나이먼 계열이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고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얘입니다. 그 다음이 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내려오는 게 제일 크겠죠. 진솔아 힘내. 아니 나올 게 몇 개 안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라인먼으로 내려온 애는 무조건 뭐예요? 얘가 자외선이죠. 자외선이라 제일 세다고 무조건.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더 세 보이잖아.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내려간 게 얘가 얘보다 더 에너지가 커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자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그 다음에 얘가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넘사벽이에요. 근데 진동수만 묻지 않고요. 뭘 물어봐? 파장도 물어봐요. 이거에 파장도 물어보는데 이때는 반대라고요. 이때는 얘가 제일 작고요. 얘가 두 번째고요. 얘가 제일 커요. 반대라는 겁니다. 파장하고 진동수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반도체로 가자. 니네 반도체까지 들어가지 않냐? 알았어. 그래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띠틈이 얘는 없죠. 없고 얘는 띠틈이 굉장히 크고요. 얘는 띠틈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죠? 얘는 굉장히 크죠. 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 얘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올라간다. 전도성이 올라갑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왜냐면 띠틈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불순물 반도체가 있었죠. 불순물 반도체에서 불순물 반도체에서요. 요런 게 있었죠. P타입이 있었고 N타입이 있었죠. 그러면은 도핑은 얼마를 하죠? 얘는 13족을 도핑하는 거죠. 얘는 15족을 도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비소라든가 이런 거를 도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그 다수 전하 나르게가 뭐가 되죠? 얘는 양공이 되고요. 얘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소수는 얘는 자유전자고
얘는 양공이 되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N 접합을 해볼게요. P타입하고 N타입을 접합하는 거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하고 역방향 전압이 있죠. 정리해 볼까요?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거죠? P는 플러스, N은 마이너스죠. 얘는 뭐죠? P는 마이너스, N은 플러스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흐르고 얘는 흐르지 않죠. 접합면은 어떻게 되죠? 접합면은 얘는 감소하고 얘가 증가하죠. 그래서 PN 접합이 되고, 그래서 뭘 만들죠? 다이오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다이오드가 나올 겁니다. 알았어, 쥐어짜지 말고. 내가 공을 하는 거 같잖아. PN 접합을 이용한 그거 소자인데, 정류작용, 발광작용, 광전 효과가 있죠. 연결도 조심하세요. 여기가 플러스를 연결해서 여기를 마이너스가 연결돼서 무조건 전류는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정류작용은 뭐였죠?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리는데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도 성의 있게 그리자. 여기가 교류 회로가 있고요. 교류 전원이 있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류가, 얘는 빨갱이는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퍼랭이는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를 두 선을 병렬로 따면 어떻게 돼? 병렬로 따면은 빨갱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랬었잖아. 빨갱이는 이렇게 되는데 요 밑에가 지워지죠. 전류 시간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제 퍼랭이는 어떻게 돼? 위상차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밑에가 지워지는데 병렬이니까 두 개의 전류가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광작용은 뭐였죠? 발광작용은 P타입하고 N타입을 결합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순방향을 걸어주면은 여기가 P타입이고 얘가 N타입입니다. 얘가 전도 띄고 얘가 원자가 띄고, 그러면 여기에 양공이 많다 그랬었죠. 여기에는 자유전자가 많다 그랬었는데, 순방향을 걸어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순방향을 걸어주면은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얘를 밀고요. 얘는 얘를 밉니다. 얘는 아래로 내려오고 얘는 자유전자는 위로 올라가는데 얘랑 만난다 그랬었죠. 만나면서 뭐를 방출해? 빛을 방출하는데, 요거는 꼭 봐주세요. RGB가 있죠. 요건 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강조를 안 하는데 이거 맨날 틀리더라고. RGB가 있으면은
야, 띠틈이 누가 더 너무 크냐? 띠틈. 얘가 크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작아요. 제일 작아요. 블루가 제일, 띠틈이 커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해요. 예. 그래서, 저걸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광전 효과가 있죠? 광전 효과는 이겁니다. 광 다이오드가 있는데, 얘는 LED잖아요. 얘는 발광 다이오드인데, LED는 어떻게, 광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죠? 태양전지잖아요. 요거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얘가 P타입이고 N타입이면은 여기다 이렇게 전구를 놓고요. 빛을 여기다 쏩니다. 그럼 여기가 접합면에다가 쏘면은 양공은 이쪽으로 생기고 자유전자는 이쪽으로 생겨서요. 얘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되죠. 이게 광 다이오드고요. 예,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엄두가 안 난다, 진짜. 응? 갔다 와. 내가 널 고문하는 것 같아. 괜찮아? 너랑 연결되기 싫다는 거지. 예, 일단은 지금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은 예, 뭐 삼각사는 지금 볼래? 아니야? 예, 시험은 다음 주에 볼게요. 좋지 희재야. 아니야? 지금 볼래? 아, 미치겠다. 예, 하겠습니다. 전기장부터 할게요. 너는 공부하다가 축전기 하면 내가 다시 알려줄게요. 네, 니네는 진도 다 끝났어. 그래서 파이널 교재 푸시면 돼요. 전기장 안 해주시죠? 한다고 지금. 네. 네, 다시 합시다. 원래 전기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도인데 전자기도는 어렵게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제일 전기장. 전기력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전기력은 쿨롱의 힘이잖아요. K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Q1 전하량 Q1, Q2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게 전기력인데, 그래서 얘가 플러스 Q1이고 얘가 마이너스 Q2면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문제가 이게 문제죠.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유추하는 게 어렵습니다. 중첩 원리가 뭐라 그랬었죠? R자임을 구할 때 R자임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네. 그럴 때 요런 데다 이제 어떤 전하를 두고서 얘 R자임을 구하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얘한테 힘을 작용할 때는 어떻게 돼? 얘는 없다고 생각하라고요. Q2가 없고 Q1만 Q에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구해야 돼요. 네. 그리고 Q2가 Q에 작용할 때는 Q1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Q1은 없고 Q2가 Q에 작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R, 여기도 R이라면은 그랬을 때 뭐 여기에 R자임이 0이다 라고 한다면은 근데 Q1이 Q2보다 뭐 훨씬 크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모르면 그냥 플러스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 플러스라고 먼저 놓으신다면은 플러스면 어떻게 돼? 얘가 얘를 밀죠. 그래서 K는 메달이죠. 2R이고 이거의 제곱이고 Q1, Q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얘를 밀어요. 이게 F1이 되고요. F2는 얘를 잡아당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죠. KR 제곱분의 Q2, Q가 되는데 얘가 0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너 시험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 내 모습이 아름답긴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예. 왜 화를 내? 넌 왜 일요일 날 갑자기 있다가 토요일 날 와가지고 나한테 화만 내는 거야? 응? 뭐?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Q1에서 왼쪽으로 F 힘 받고 Q2에서 왼쪽으로 F 힘 받으면 Q에서 무조건 오른쪽 EF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여기서 오른쪽으로 EF라는 이 마이너스 왜 플러스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뭔가 작용 반작용이랑 관련 있게 그러니까 힘은 두 물체의 상호작용이니까 얘랑 얘가 작용할 때는 얘는 무시하라니까? 네. 그 다음에 얘랑 작용할 때는 얘를 무시하라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더하면 된다고. 다 더해도 0 돼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R 제곱이 지워지죠. K도 지워지고 Q도 지워지니까 따라서 Q1 대 Q2는 4대 1이 되죠. 전하량이. 그리고 뭐야? 전하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걸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여기다 쓸 수 있을까? 서브 좀. 넌 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전기장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전기력이죠. 전기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전위가 있죠. 그래서 얘는 F고, E고,
2P고 V입니다. 그래서 점전하에서의 전기력은 쿨롱의 법칙입니다. Q1, Q2고요. 면전하에서는 그냥 전기력은 Q2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장은 뭐죠? 하나가 빠진 거고요. 면전하에서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축전기에서 나오는 거라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위치 에너지는 EP는 뭐죠? K R분의 Q1, Q2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QV 혹은 QED였죠? 전위는 뭐죠? K R분의 Q고요. 여기는 뭐죠? ED죠, ED. ED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굳이 분리한다면은 여기로 분리해서 이쪽은 뭐죠? 벡터량이죠. 여기는 스칼라량이고요.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스칼라라서. 왜냐면 전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점전하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죠? 점전하는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전기장이. 근데 면전하는 어떻게 되죠? 면전하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고 요걸 뭐라 그랬죠? 이거를 등전이면이라고 그랬었죠. 등전이면이어서 이쪽이 전위가 높고요. 이쪽이 전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갈 때는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근데 C로 갈 때는 전압이 낮아지죠. 전압이 낮아지니까 여기에 Q라는 게 있다고 쳐보시면은 QV 뭐죠? B에서 C의 전압 차는 이게 뭘로 바뀌죠?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등전이 면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없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등전이 면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그냥 플러스만 그릴게요. 플러스는 발산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발산하는데, 등전이면은 요거의 수직한 면이에요. 이렇게 요게 등전이면입니다. 뭐죠? 요게 수직한 거죠? 여기에 수직한 면에 등전이면이 생기고, 당연히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보다 높죠. 전위가. 됐냐? 응. 학교에서 요거 배웠냐? 선덕고에서 전기력이 R자임일 때 QE가 MA, 이거 가속도가 M분의 QE 배웠어? 응?
그러면은 무슨 운동하죠? 전기장이 일정하면은 등가속도죠.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전기장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저항 연결로 갑시다. 이것도 한 번에 할게요. 희재야, 전기 회로 이해돼? 회로, 직렬, 병렬. 조금 이해돼? 알았어, 정리해 줄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전기 회로가 뭐라 그랬었죠, 제가? 회로는 노테이션 되는 길이라고 그랬죠? 전류가 순환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기본 공식만 적으면은, 요거는 나중에 적고, 요거부터 하자, 그냥. 그래서 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전기는 전류 입장에서 풀어야 돼요. 따라서 전류 입장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전류가 뭔데요? I는 T분의 Q죠. 시간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전류의 원인입니다. 전류의 원인이에요. Q분의 2P였죠. 물론 이제 오메가 법칙에서 그 V는 IR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되죠? 얘는 전류 원인. 얘는 전류 방해. 전류를 방해하죠. 그래서 R은 비저항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비례상수고 단면적분의 길이죠. 그래서 이게 옴이죠. 그래서 옴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V는 IR이라고 하는, 이건 도체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도체가 아니면은 성립을 안 하는데, 놀랍게도 니크롬선이나 전기 저항도 도체예요.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직렬 병렬로 가자. 정의가 뭐죠? 누구 입장이야? 전류 입장입니다. 얘는 전류가 분리되지 않는 거야. 얘는 전류가 분리되는 거죠. 내 전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회로도가 어떻게 되니? 회로도가 얘는 이렇게 되죠. R1, R2고, R1이 R2보다 크고, V고요.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R2, R1이면은 R1이 R2보다 큰 상태고, 그 다음에 제가 뭘 그리라고 그랬죠? 등전이면을 그리라고 그랬었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전이면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전이면이고, 얘는 여기랑 여기가 등전이면이고, 얘는 여기랑 여기가 등전이면이고, 얘는 여기가 등전이면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류, 전압, 저항을 해서 이제 할 건데, 오메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류부터 보면은
전류는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인데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 걸 아실 거고, 그래서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전류랑 같아요. 왜 같아? 전하량 보존 때문에 같죠. 전류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흘러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이고요. 병렬은 어떻게 되죠? 전류가 나눠 먹죠? I1, 여기가 I2죠? I1이고, 여기 들어갈 때가 I예요. 그래서 전체, 아무것도 없는 게 전체고,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전류를 더해요. 더하면 다시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줄게요. 전압을 가자. 전압은 어떻게 돼요? 얘한테 걸리는 게 V1이고, 얘한테 걸리는 게 V2입니다. 그래서 V1이 V2보다 어떻게 되냐는 거죠? 더해야 돼요. 왜 더합니까? 얘는 전이차가 빨간색에서 파란색 사이인데, 얘는 빨간색에서 노란색, 노란색에서 파란색이니까 얘 전압하고 얘 전압을 더해야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얘는 뭐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전부 똑같죠? 그래서 각각의 전압은 모두 같습니다. 여기서는 V1, V2는 같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등전이면 때문에 같습니다. 등전이면 때문에 같아요. 그럼 이제 저항이 있죠. 저항은 어떻게 되죠? 얘는 그냥 더하시면 되고요. 직렬로 계속 이러면 전류가 거의 안 흘러요.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 역수의 합이 이게 되죠? 감소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류가 저항이 얘가 이거보다 크니까 전류는 똑같으니까 전압은 얘가 더 큽니다.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커요. 에너지가 커서.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돼? 여기는 전압이 똑같죠? 그러면은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조금 흘러요. 그래서 여기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예요?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고 전압이 저항에 비례하고 합성저항은 더하시면 되고요. 병렬은 어떻게 돼? 전압이 같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저항은 감소하는데 눈으로 읽을 때는 이걸로 읽으세요. 합성저항이 두 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되죠. 네. 몰라. 36인가? 모르겠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 번만 해볼게요. 등전이면이죠. 등전이면입니다. 등전이면이죠. 얘가 얼마죠? 얘부터 하라 그랬었죠? 얘가 이거잖아요. 3, 6이니까 6분의 3이 되죠. 그래서 2옴이 됩니다. 2옴이 돼요.
그래서 안 틀리는 방법은 V는 IR을 적고 4옴, 3옴, 6옴, 요거 합한 게 2옴이죠. 그럼 4옴하고 2옴을 더하면은 전체는 6옴이죠. 이게 전체죠. 이걸 다 계산하면 돼요. 이게 6옴이에요. 36V냐? 이게 맞을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36V니까 놀랍게도 6A예요. 6A죠. 그래서 여기서 6A가 흘러. 6A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 4옴에도 6A가 흘러요. 4옴이라니까. 몇 볼트야? 24V냐? 근데 내가 뭐라 그랬죠? 직렬에서는 전압이 저항의 비랑 같다 그랬죠? 36에서 24 빼면 얼마야? 예, 얘네 전부 12V예요.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왜 그렇죠? 노란색에서 파란색 사이죠. 빨간색에서 노란색 사이가 24V면은 얘는 12V가 돼야 두 개가 더해서 이 36V가 됩니다. 그럼 볼까요? 얘가 이게 합성 저항이 2옴이잖아요. 2옴이면은 역시 6A가 흘러야 돼요. 일단 여기로 들어갈 때는 6A가 흘렀다. 여기서 나눠지겠죠. 나눠지면 어떻게 돼? 얘는 3옴이고 얘는 6옴이니까 여기는 4A, 2A죠. 병렬일 때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4A하고 2A가 합쳐져서 6A가 안 되면 이게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시험엔 뭐가 나오죠? 소비 전력이 나오죠. 직렬하고 병렬일 때 소비 전력이 나옵니다. 소비 전력이니까 소비 전력식은 어떻게 되죠? 3개 있지 않냐?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저항이 없을 때, 얘는 전압이 없을 때, 얘는 전류가 없을 때였죠.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은 저항에 비례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이 저항에 비례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저항에 반비례해요. 왜냐하면은 전압이 일정한데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축전기 들으시면 돼요. 야, 니네 학교는 시험 보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개성. 물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마지막으로 축전기죠? C라고 하고 회로에서는 이렇게 그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를 담는 능력이죠. 그래서 전기 용량으로 나오고, 야, 학교에서 이걸로 배웠니? 학교에서 이걸로 배웠어? 이걸로 배웠어? 이걸로 배운 학교 있냐? 안 배웠어? 이게 전기 용량이라는 거고, 단위는 페럿입니다. 단위는 페럿이에요, 페럿. 페럿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식이 있습니다. 기본식이
Q는 C 곱하기 V예요. 전하량은 전압 전기 용량입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했다가 충전하면 어떻게 되죠? 충전하면 여기에 일시적인 전류가 흐르죠? 일시적인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전하들이 이렇게 모여요. 근데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이쪽도 전하가 모이고요. 한쪽이 플러스 Q면은 한쪽이 크기는 같고 전하의 종류가 다른 마이너스 Q로 대전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충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충전이에요. 이때의 관계식이 이겁니다. Q는 여기다 V를 걸어줬을 때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C고 그게 C입니다. 이렇게 돼요. 대신 방전은 어떻게? 방전은 그냥 스위치를 다시 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저항에 연결해야 돼요. 이게 외부 저항이죠. 여기가 플러스 Q고 여기가 마이너스 Q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일종의 등전이면이 됩니다. 등전이면이 되면은 전이차가 발생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류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방전이에요. 이게 방전입니다. 그래서 시험엔 이게 나올 거예요. 아마 100% 이게 나올 텐데. 낼 게 이거밖에 없을걸? 여기가 축전기고 여기가 전압이고 C고 아마 다른 것도 안 낼 거예요. 예. 다른 건 이제 병렬이라 어려우니까. 이 상태면 어떻게 돼? 여기가 A고 B면은 A일 때 뭐가 돼? 여기가 등전이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하량들이 뭐예요? 여기도 등전이면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Q가 뭐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걸 끊어버리고 여길 연결하는 거죠. 여길 연결하면은 여기가 등전이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등전이면이니까 얘가 전기 용량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기 있는 두 개도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전기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U라고 쓰고요. QV입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저장이 될 때, 이게 충전이 될 때, 이제 전압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요거 아래 면적이 뭐야? 2분의 1 QV인데 니네 QV가 뭔지 아니? 전기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저장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Q는 CV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CV의 제곱 20분의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저장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얘를 외우시고 전기하고 축전기를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근데 맨 오른쪽에 만약에 저항 연결돼 있으면 사라져요. 사라지죠. 예.
전이차 때문에. 그거를 이제 RC 회로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대학 물리 과정입니다. 안 나올 거예요. 못하죠. 옛날에는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뭐 전자기와 뭐 양자 뭐 이런 거 그 영역에서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항하고 축전기가 있죠. 얘는 R이고 얘는 C죠. 용도가 뭐야? 전류를 방해하죠. 전류를 방해해. 어떻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기구는 저항덩어리예요. 축전기는 뭐하죠? 전하량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예요. 일시적인 전류는 흐르지만 연속적인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식은 이거죠.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고요. 축전기는 유전율, 진공에서의 유전율 곱하기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고 단면적이 클수록 커지는 거죠. 뭐 안 배웠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식이 있죠. 관계식이 얘는 V는 IR이 있고요. 얘는 Q는 CV가 있죠. 그래서 직렬에서는 전류는 일정했었죠. 전압은 저항에 비례했었고 합성 저항이 이렇게 돼요. 직렬에서는 전하량이 일정합니다. 얘는. 그리고 전압이 어떻게 되죠? 전압이 전기 용량에 반비례하고요. 합성 전기 용량은 이거는 학교 안 배운 애는 모르면 돼요. 이렇게 감소해요. 그냥 내가 매칭으로 이제 해주려는 거예요. 병렬은 어떻게 돼요?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 저항은 역수는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병렬에서는 얘도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 비례하고요. 합성 전기 용량은 뭐 이렇게 되고 몰라도 됩니다. 그거 뭐 안 배웠으면은. 그 다음 이제 에너지로 갈게요. 에너지로 가면은 얘가 소비 전력이죠. VI I제곱 R분의 V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죠. QV 2분의 1 CV의 제곱을 제일 많이 쓰고요. 20분의 Q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얘가 정전기고요. 얘가 동전기인데 동자를 생략해서 정전기는 전하가 정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이동하거나 방전되는 그런 경우를 정전기라고 하고, 동전기는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건데 보통 동자를 생략하고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끝. 네퍼가 될까? 아니야? 참 잘 탔어? 제 목소리가 감미로웠나요? 아니야? 또 지섭이 또 야, 네가 제일 급해. 시험 제일 빠른 놈이 이러고 있으면. 저번엔 물리를 제일 늦게 했지만 시험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괜찮아? 미안합니다. 내가 더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데 시간이 다 숙제는 우리 왜? 안 풀었는데. 알아. 여기 앞부분 있죠? 요게 이렇게 된 거는 기출픽이고 네. 그 앞이 이제 교과서인데 그래서 일단은 앞에 걸 푸세요. 예. 아, 네. 앞에 자기 시험 범위의 앞부분부터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